오늘은 절대 자만하지 말 것을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반대더라고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투자에 실패하여 돈을 잃는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전형적인 과정을 통해 겸손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성공을 만드는 단계죠. 신기하게도 무슨 일을 하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정말 어떤 초월적 존재가 초심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상은 초심자로서 그 누구보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성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식 초심자는 대부분 시장이 상승장일 때 주식에 입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뉴스에서도 매일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주식을 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많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찾죠. 뉴스도 찾아보고 재무제표도 확인해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면서 누구나 알만한 우량주의 소액으로 투자합니다. 하필 내가 산 타이밍이 상승장의 끝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릅니다. 연간 예금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금방 달성합니다. 그동안 투자에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밉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이제부터 가혹한 시험이 시작되니까요. 2단계는 투자 재능 발견입니다. 자만심이 시작되는 단계죠. 100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을 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왠지 90만원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라고? 겨우? 나는 벌써 10%를 달성했는데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었나? 투자금을 더 늘리면서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해봅니다. 또 수익이 납니다. 아직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안전한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 경험이 몇 차례 쌓이다 보니 자만심이 생기고 욕심이 커져갑니다. 전업투자자로 전향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몰랐을 뿐 본인이 주식 투자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투자 실력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자신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주식 계좌로 옮깁니다. 3단계는 단기 투자 입문입니다. 과잉 확신의 덫에 빠지는 단계죠. 처음에는 투자를 할 때마다 성공했는데 이제는 승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투자한 5종목 중 3종목은 수익을, 2종목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수익금이 더 많으니까요. 손실 중인 종목은 앞으로 오를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저렴하게 물량을 늘릴 기회라는 생각에 물타기를 합니다.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므로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중인 종목은 정리를 한 후 새로운 투자 종목을 찾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건 심심해서 무언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심심풀이로 단기 투자에 도전해봅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몰려 움직임이 화려한 소형주를 찾아다닙니다. 일명 잡주라고 하죠. 재무제표라든지 관련 뉴스는 찾아보지 않고 오로지 차트만 봅니다. 어차피 단기 투자를 할 거니까 무슨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체를 모르는 회사의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심한 차트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거를 다 발라먹었으면 얼마야.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자신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단기 투자가 어느새 메인이 되어갑니다. 매일 주식창을 켜놓고 수차례 매매를 하면서 단타를 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4단계는 파생상품 투자 입문입니다. 도박의 세계로 가는 단계죠. 단타 실적이 영 좋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짧게 먹고 나오는데 가격이 내릴 때 손절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원금 손실 중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승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맞출 때가 더 많습니다. 손절을 잘 못해서 손실이 난 것뿐입니다. 어쨌든 승률이 높은 걸 보면 투자에 재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창에 다양한 보조지표를 띄워놓고 복잡한 작도를 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분석합니다. 이런 내 모습이 마치 전문 트레이더가 된 것 같아 조금 멋지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기 투자에서의 실패는 투자자를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이끕니다. 미수거래와 선물 옵션 투자도 손대봅니다. 현물 투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점차 현물은 지루하고 심심해서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손실을 한 방에 메우기 위해서는 역시 레버지리를 활용한 투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승률은 좋으니까 한 방만 터져주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 가혹한 결말입니다. 파멸의 늪에 빠져버리죠. 원금을 폭구하려는 욕심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 빚이 늘어갑니다. 주식에 입문할 때만 해도 주식시장이 화랑이라는 뉴스만 있었는데 이제는 증시 하락장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돈을 잃었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뉴스를 보고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해보지만 그럴 때면 귀신같이 장이 반등해서 청산을 당합니다.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주식 얘기를 꺼냈던 지인이 원망스럽습니다. 뉴스는 왜 주식시장이 화랑이라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현혹시켰는지 생각해보니 고래들이 상승장의 끝물에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주식시장이 화랑이라는 뉴스를 내보내라고 사주한 것 같습니다. 원금만 회복하면 앞으로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고 지금까지 본 손실을 메우고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뿐이거든요. 이 5단계가 돈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겸손함을 잃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개인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 행태 보고서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과잉확신을 꼽습니다. 과잉확신은 본인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본인의 실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실패하면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본인의 투자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변하지 않죠. 겸손함을 잃은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으면 자신의 판단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나 새로운 정보를 무시합니다. 본인의 투자 결정은 항상 완벽하다는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몇몇 개별 주식에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실력이 뛰어난 본인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구안이 있으니 굳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낮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겸손함을 잃게 되면 리스크 관리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당연히 투자 실패로 돌아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계획보다 일이 더 잘 풀려서 큰 성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이 좋아서 투자 성과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운이 따랐음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겸손함을 잃고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시장을 만만하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건 파멸뿐입니다. 겸손함을 가진 겁쟁이가 되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